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제목 형은 내 인생을 대신 살았습니다. 낡은 연립주택,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숨 막힐 듯 좁고 어두운 복도,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문득 뒤돌아본 계단 아래,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그늘진 공간처럼 내 인생도 늘 그렇게 어둡고 답답했던가.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낡은 집, 늘어진 형들의 그림자에 가려 제대로 빛 한 번 보지 못했던 내 청춘. 그리고 형.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짠내가 코를 간지렸다. 어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싸구려 소금으로 배추를 절이고 있었다. 허리가 굽은 어머니의 뒷모습은 앙상한 겨울나무처럼 애처로웠다. 왔나, 재훈아. 어머니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도, 반가움도, 그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늘 그랬다. 우리 집은 늘 그랬다. 감정 없는 무채색 그림처럼 늘어진 형들의 그림자 속에 갇혀 흑백으로만 존재했다. 형은, 나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는 턱짓으로 방을 가리켰다. 또 방에 틀어박혀 있겠지. 저 녀석은 도대체 뭘 하는지.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다시 배추 절이기에 집중했다. 나는 익숙하게 형의 방문을 열었다. 역시나 형은 좁은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낡은 책상 위에는 먼지 쌓인 책 몇 권과 싸구려 만년필이 뒹굴고 있었다. 형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희뿌연 하늘.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형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알 수 없었다. 늘 그랬다. 형은 늘 그랬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늘어진 그림자처럼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존재. 형. 나는 조심스럽게 형을 불렀다. 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퀭한 눈,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 형은 늘 그랬다. 병약한 사람처럼 늘 지쳐 보였다. 왔냐? 형의 목소리는 낮고 웅얼거렸다. 그 목소리에도 역시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형 옆에 섰다. 좁은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것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들과 복잡하게 얽힌 전깃줄, 그리고 희뿌연 하늘뿐이었다. 이 삭막한 풍경처럼 우리 형제는 늘 그렇게 늘어져 있었다. 희망도, 꿈도, 그 어떤 밝은 미래도 기대할 수 없는 늘어진 그림자 같은 존재. 나는 문득 숨이 막히는 듯 답답함을 느꼈다. 이 늘어진 그림자 같은 삶,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 걸까? 그리고 형은 정말 괜찮은 걸까? 형의 텅 빈 눈동자를 바라보며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형,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 형제는 늘 늘어진 형제로 불렸다. 아버지 없이 홀로 5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는 늘 힘에 겨워했고, 우리 형제들은 그런 어머니의 짐짝처럼 늘어져 있었다. 큰형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공장을 전전했고, 둘째 형은 되는 일 없이 빚만 늘려갔다. 셋째 형은 겨우 대학은 졸업했지만 변변한 직장 하나 구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리고 넷째, 바로 나. 재우는 그나마 공부는 곧잘 했지만 희망 없는 현실 앞에서 점점 의욕을 잃어갔다. 다섯째, 막내 동생은 아직 어렸지만 형들의 늘어진 그림자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듯 멍한 눈빛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우리 집은 늘 가난했고, 늘 시끄러웠고, 늘 엉망진창이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사치였고, 꿈이라는 단어는 허황된 망상이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데 급급했고, 내일은 오늘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절망적인 믿음 속에 살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늘어진 그림자 같았던 존재, 바로 둘째 형, 재현이었다. 재현은 우리 형제 중에서 가장 무능하고 무책임했으며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짐이 되는 존재였다.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돈만 생기면 술과 도박에 탕진했고 어머니에게 손을 벌리기 일쑤였다. 큰형과 셋째 형은 그런 재현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늘 재현과 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재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늘 늘어진 그림자처럼 무기력하게, 무덤덤하게 가족들의 분노와 비난을 견뎌냈다. 나는 그런 형을 경멸했다. 저렇게 무책임하고 한심한 인간이 왜 우리 형일까? 왜 저런 인간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야 할까? 늘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형에게 차갑게 대했고, 형을 무시했고, 형을 비난했다. 형은 그런 나에게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 그는 늘 늘어진 그림자처럼 묵묵히 내 비난을 감내했다. 나는 그런 형이 더욱 싫었다. 반항이라도 하든가, 변명이라도 하든가, 하다못해 화라도 내든가, 뭔가 감정적인 반응이라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형은 늘 무표정했고, 늘 무기력했고, 늘 늘어져 있었다. 그렇다. 형은 정말 늘어진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우리 집안의 가장 짙고 어두운 그림자. 하지만 나는 몰랐다. 그 늘어진 그림자 속에 얼마나 깊고 뜨거운 희생이 숨겨져 있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형이 왜 그렇게 늘어져 있었는지, 왜 그토록 무기력하고 무덤덤했는지 그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그날 동료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나는 형을 경멸했고 형을 미워했지만 정작 형이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 왔는지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아니, 애초에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늘 내 눈앞의 현실만 봤고 내 감정만 중요하게 생각했고 형의 마음은, 형의 고통은 철저하게 외면했다. 나는 정말 어리석고 잔인한 동생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 수밖에 없었다. 형은 내 인생을 대신 살았습니다. 나는 형과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나는 공부에 매달렸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늘어진 그림자 같은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직 공부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다. 나는 밤낮으로 책상에 매달렸고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고 학원과 과외를 쫓아다녔다. 나는 이를 악물고 공부했고 놀라운 성적 향상을 이뤄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나는 줄곧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명문대학교 합격이라는 빛나는 결과를 얻었다. 나는 드디어 늘어진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내 인생에도 밝은 햇살이 비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명문대학교 등록금은 감당하기 힘든 거액이었고 우리 집안 형편으로는 도저히 마련할 수 없었다. 나는 절망했다. 그토록 갈망했던 꿈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나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들어가 돈을 벌어야 할 운명인가 그렇게 자포자기했다. 그때 형이 나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재훈아, 대학 가라. 형은 나에게 돈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꼬깃꼬깃한 지폐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이게 뭐야? 나는 어리둥절해서 형에게 물었다. 형은 덤덤하게 대답했다. 내가 모아둔 돈이다. 너 대학 등록금에 보태 써라. 나는 형의 말에 깜짝 놀랐다. 형은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모았을까? 나는 형에게 다시 물었다. 형, 이 돈 어떻게? 형은 말을 돌렸다. 신경 쓰지 마라. 나는 괜찮다. 너는 꼭 대학에 가야 한다. 형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형의 돈 봉투를 받아들고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나는 형 덕분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형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나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
나는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장학금을 받으며 학비를 충당했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업하는 데 성공했다. 나는 남들 부럽지 않은 번듯한 직장을 얻었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었고, 드디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늘어진 그림자에서 벗어나 밝은 햇살 아래로 나아갔다. 하지만 나의 성공 뒤에는 형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애써 외면했다. 나는 형에게 감사했지만 동시에 형을 외면했다. 형은 여전히 낡은 연립주택에 살고 있었고, 여전히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했고, 여전히 늘어진 그림자처럼 무기력하게 살았다. 나는 그런 형을 볼 때마다 불편했고, 죄책감을 느꼈고, 그래서 더욱 형을 외면했다. 나는 나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었지만, 형 앞에서는 차마 그럴 수 없었다. 나는 형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빚을 갚을 용기가 없었다. 나는 형을 도왔지만, 진심으로 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나는 형에게 돈을 줬지만, 형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형을 외면했다. 나의 성공 뒤에 숨겨진 형의 희생을 나는 철저하게 외면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얼마나 잔인한 배신이었는지, 나는 그날 동료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그날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였다. 술잔이 오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동료 중 한 명이 나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다. 재훈 씨, 형님 계시죠? 혹시 재현이 형님 아니신가요? 나는 의아해서 되물었다. 네, 형 있습니다. 그런데 재현이 형님을 어떻게 아세요? 동료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저, 재현이 형님 아는 동생입니다. 예전에 형님께서 아르바이트 하시던 공장에서 같이 일했었거든요. 나는 더욱 의아해졌다. 형이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형은 늘 집에서 빈둥거리고 하는 일 없이 늘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형이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다고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요. 내 물음에 동료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형님께서 말씀 안 하셨어요? 재현이 형님,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동생분 대학 등록금 때문에 밤낮으로 힘들게 일하셨거든요. 동료의 말에 나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동생 대학 등록금 때문에 밤낮으로 힘들게 일하셨다고? 그 말은 형이 나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뜻인가? 나는 동료에게 다급하게 물었다. 그게 정말이에요? 형이 제 대학 등록금 때문에.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맞습니다. 재현이 형님, 정말 인정 많으신 분이에요. 동생분 생각 엄청 하시고, 가족들 위해서 희생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형님 때문에 저희 공장 사람들 모두 감동받았었어요. 동료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술잔을 기울였다. 그리고 다시 나에게 말했다. 재훈 씨, 재현이 형님께 감사하세요. 형님 덕분에 재훈 씨는 인생 역전하신 거예요. 형님 아니었으면 재훈 씨도 저희처럼 공장에서 땀 흘리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동료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나는 그동안 형을 오해했고, 형을 경멸했고, 형을 미워했지만, 정작 형은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왔던 것이다. 나는 형의 희생을 까맣게 잊고, 나의 성공에만 도취되어, 형을 외면하고 살아왔다. 나는 정말 최악의 동생이었다. 나는 동료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하고 허둥지둥 식당을 뛰쳐나왔다. 집으로 달려가는 동안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졌다. 형, 나는 형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며 죄책감과 후회와 슬픔에 몸부림쳤다. 형은 내 인생을 대신 살았습니다. 그 문장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형은 내 인생을 대신 살았습니다. 나는 형의 희생 위에 나의 성공을 쌓아 올린 것이다. 나는 형에게 씻을 수 없는 빚을 졌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무거운 빚을.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형의 방문을 거칠게 열었다. 형은 여전히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형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형, 나는 목매어 울먹이며 형의 이름을 불렀다. 형은 깜짝 놀라 나를 내려다봤다. 재훈아, 왜 그러냐? 형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웠고 걱정스러웠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형,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형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했다. 무슨 일인데 그러냐?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동료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형에게 털어놓았다. 형이 나 때문에, 내 대학 등록금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 모든 진실을. 형은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변함없이 무표정했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나는 형의 침묵이 두려웠다. 형이 나를 원망할까? 형이 나를 미워할까? 형이 나를 경멸할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나는 숨을 죽이고 형의 반응을 기다렸다. 침묵은 길게 이어졌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마침내 형이 입을 열었다. 다 지나간 일이다. 형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너무나 덤덤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그렇게 말했다. 나는 형의 말에 더욱 울컥했다. 형은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는 걸까? 왜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감내하는 걸까? 왜 이렇게까지 나에게 관대한 걸까?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다시 한번 울먹이며 말했다. 형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왜 나 때문에? 형, 인생을 나는 말을 잊지 못하고 느꼈다. 형은 그런 나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다. 마침내 형이 손을 뻗어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형의 손길은 어색했지만 그 속에는 형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형은 나지막이 말했다. 괜찮다. 재훈아. 나는 괜찮다. 형의 목소리는 여전히 덤덤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형을 올려다봤다. 형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형도 울고 있었다. 늘 무표정하고 무덤덤했던 형이 울고 있었다. 나는 형의 눈물을 보는 순간 봇물 터진 듯 오열했다. 나는 형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다. 형의 따뜻한 품, 형의 넓은 어깨, 형의 따뜻한 눈물, 모든 것이 나를 감싸 안았다. 나는 형의 품에서 오랫동안 엉엉 울었다. 죄책감, 후회, 슬픔, 감사함, 미안함, 사랑,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나는 형에게 용서를 구했다. 나는 형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나는 형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형은 그런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형은 나를 용서했다. 형은 나를 이해했다. 형은 나를 사랑했다. 형은 정말 나의 모든 것이었다. 나의 형,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친구,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한 나의 영웅. 그날 이후 우리 형제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형을 외면하지 않았다. 나는 형에게 자주 전화를 걸었고 형을 찾아갔고 형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나는 형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줬고 형에게 좋은 옷을 선물했고 형에게 여행을 보내줬다. 나는 형에게 빚진 마음을 갚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형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형은 나에게 웃어줬고,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었고, 나와 함께 미래를 꿈꿨다. 형은 더 이상 늘어진 그림자가 아니었다. 형은 밝은 햇살 아래 당당하게 서 있었다. 형은 다시 살아났다. 나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형은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았고 잊혀졌던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다. 형은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낡은 책상 위에 먼지 쌓였던 만년필을 다시 꺼내들고 밤낮으로 글을 썼다. 형은 예전부터 작가를 꿈꿨지만 가난한 현실 앞에서 꿈을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형의 꿈을 응원했다. 나는 형에게 좋은 컴퓨터를 사줬고, 형에게 작업실을 마련해줬고, 형에게 출판사를 연결해줬다. 형은 밤낮으로 글을 썼고, 마침내 그의 소설이 출판되는 기회를 얻었다. 형의 소설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형은 순식간에 유명 작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 형은 드디어 자신의 꿈을 이룬 것이다. 나의 희생 위에 형은 자신의 꿈을 꽃피운 것이다. 나는 형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다. 형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었고, 형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었다. 우리 형제는 다시 하나가 되었다. 늘어진 그림자 속에서 엇갈렸던 우리 형제는 이제 밝은 햇살 아래 서로를 마주보며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나는 형에게 빚진 마음을 평생 갚아나갈 것이다. 형의 희생을 잊지 않고 형의 사랑에 보답하며 형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형은 내 인생을 대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형의 인생을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형과 함께 밝은 햇살 아래 영원히. 시간은 더없이 흘러 나는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었다. 형은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하는 작가로 살아가고 있다. 나는 기업체의 CEO가 되어 사회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사업가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 형제는 이제 더 이상 늘어진 그림자가 아니다. 우리는 밝은 햇살 아래 당당하게 서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빛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어머니는 이제 늙고 병들어 요양원에 계시지만 우리 형제들의 보살핌 속에서 편안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다. 큰형과 셋째 형도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막내 동생도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우리 형제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더 이상 늘어져 있지 않고 더 이상 희망 없는 삶을 살지 않는다. 우리 형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존경하며 행복하게 살아간다. 나는 가끔씩 형과 함께 낡은 연립주택을 찾아간다. 우리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좁고 어두운 방,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낡은 집. 그곳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늘어진 그림자의 공간이 아니다. 그곳은 우리 형제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용서와 화해, 모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시작된 소중한 추억의 공간이다. 우리는 낡은 연립주택 앞에서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의 어깨를 다독이며 영원한 형제애를 다짐한다. 형은 내 인생을 대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형의 사랑에 보답하며 형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형제의 이야기는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슬픈 드라마였지만 결국에는 따뜻한 감동과 희망, 그리고 영원한 사랑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우리 형제의 사랑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